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집사 여러분. 양신양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복도 끝에서부터 우다다다 달려오는 작은 털뭉치가 야옹하며 당신의 다리에 부비부비를 시전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늘 하루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죠. 심장이 말랑말랑해지고 입계는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내가 이 맛에 돈 번다 싶으시죠? 많은 집사님들이 이 행동을 보고 와, 우리 애기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하루 종일 나만 기다렸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당신은 고양이의 거대한 계획, 그 치밀한 시나리오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관문 앞에서 벌어지는 이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의식 뒤에 숨겨진 고양이의 진짜 속마음,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소름 돋게 계산적이며 때로는 가슴 찡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현관문 요정 이름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냥님의 이름을 자랑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고양이라는 동물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꾹꾹이를 하고 골골송을 부르는 이 사랑스러운 생명체는 사실 아주 복잡 미묘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우리 인간 곁에 살면서 가축화되었지만 그들의 DNA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작은 호랑이, 즉 고독한 사냥꾼의 본능이 잠들어 있거든요. 이 내면의 호랑이는 자신의 영역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어디냐고요? 바로 당신의 집, 아니, 고양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통치하는 위대한 왕국입니다. 당신은 그 왕국에 새들어 사는 충실한 신하 혹은 집사일 뿐이죠. 이 영역과 통제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고양이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두 가지 본능에서 출발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의 고양이가 현관문이라는 왕국의 정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믿고 싶은 이유죠. 바로 진심 어린 애정과 유대감입니다. 네, 다행히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고양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사회적인 동물이며 자신이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대상, 즉 집사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고양이는 정말로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고양이에게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혼자 조용한 집을 지키다가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고 사랑하는 존재의 발소리, 열쇠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양이에게 그 소리는 나의 안전기지가 돌아왔다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으로 달려나가 당신을 반기는 것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껴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인 셈입니다. 특히 당신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꼬리를 바짝 세우는 행동을 함께 보인다면 이것은 만나서 정말 반가워, 보고 싶었어 라는 고양이식 최고의 인사법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밥 주는 사람을 넘어 고양이의 세상의 중심이자 정서적 안정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즐기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연결되면서도 조금 더 본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당신의 냄새가 그리웠어입니다.
인간에게 시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면 고양이에게는 후각이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온갖 종류의 냄새 정보로 가득 찬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도 같죠. 그 중에서도 집사의 냄새는 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안을 주는 안전한 냄새입니다. 당신이 외출한 사이 집안에 남아있던 당신의 냄새는 서서히 옅어집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 영역을 구성하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니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상에 온갖 새로운 냄새와 함께 그리웠던 당신의 원래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고양이는 이 냄새를 다시 맡음으로써 안도감을 느끼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발이나 가방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옅어졌던 당신의 냄새를 다시 한번 자신의 후각 시스템에 업데이트하고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냄새는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신경 안정제인 셈이죠. 세 번째, 고양이는 루틴의 동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예측 가능한 일상은 곧 안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고 창밖을 구경하고 낮잠을 자는 것처럼 당신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귀가하는 것 또한 고양이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마치 알람 시계처럼 고양이의 생체 시계는 당신이 돌아올 시간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죠. 해가 저물고 창밖이 어둑어둑해지면 고양이는 이제 곧 집사가 올 시간이군 이라고 생각하며 현관문 근처에서 대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정해진 일과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귀가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진다면 고양이는 단순히 당신이 보고 싶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일과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고양이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이자 오늘도 나의 세상은 평화롭구나 라고 확인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당신의 규칙적인 귀가는 고양이의 평온한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고 명쾌합니다. 바로 당신은 즐거움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 고양이에게 당신의 등장은 지루한 일상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단 맛있는 저녁 식사가 제공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신나게 놀아줄 가능성도 큽니다. 장난감 낚싯대를 흔들어주거나 레이저 포인터로 우다다를 유도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 모든 긍정적인 경험들을 집사의 귀가라는 사건과 연관지어 학습합니다. 즉, 집사, 하졸, 밥, 파스, 놀이, 플러스 관심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금요일 저녁, 나 주말의 시작, 플러스 자유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곧이어 펼쳐질 즐거운 이벤트들을 기대하며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현관문 앞에서 유난히 크고 애절하게 야웅거린다면 그것은 보고 싶었어 라는 말과 함께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밥은 뭘 줄 거고 오늘은 어떤 장난감으로 날 즐겁게 해줄 거지? 라는 기대에 찬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양이의 본능적인, 즉 야생의 호랑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영역 순찰 및 보안 검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에게 집은 자신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그 왕국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공식적인 관문이죠. 당신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고양이의 눈에 당신은 단순히 사랑하는 집사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 낯선 기운을 묻히고 온 침입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현관문으로 달려 나오는 것은 왕국의 보안 책임자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검문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당신의 신발, 바지 밑단, 가방 등을 샅샅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것은 어디서 뭘 하다 왔나? 위험한 냄새는 묻혀오지 않았나?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 냄새가 나는데 내 영역 밖에서 누구와 어울리다 온 건가라며 꼼꼼하게 보안 검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공항의 세관 직원이 여행객의 짐을 검사하듯 고양이는 당신이 자신의 안전한 영역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고양이의 철두철미한 직업정신이 발휘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6번째, 보안 검색과 이어지는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고양이는 극도로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상상을 초월하죠. 당신은 고양이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움직이는 뉴스 채널입니다. 당신의 몸과 소지품에는 오늘 하루 당신이 방문했던 모든 곳의 냄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회사에 갔다가 점심에는 풀냄새가 나는 공원 근처 식당에 가고 퇴근길에는 생선 가게 옆을 지나왔다면 그 모든 냄새 분자들이 당신의 옷과 신발에 미세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고양이는 이 냄새들을 분석하며 집사가 오늘 이런 곳들을 다녀왔구나. 새로운 고양이의 냄새는 없군. 흙냄새가 나는 걸 보니 어디 풀밭에 갔었나. 와 같이 당신의 하루 일과를 추리합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매우 흥미로운 지적 활동이자 자신의 영역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현관 앞에서 당신의 냄새를 맡는 것은 우리가 퇴근 후 저녁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셈입니다. 당신은 고양이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7번째 이유는 나의 소유권 재확인입니다. 고양이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이자 동시에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얼굴, 특히 뺨과 턱 주변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샘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다리나 몸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행동, 즉 부비부비는 단순히 애정 표현을 넘어 자신의 냄새를 당신에게 묻혀 이 사람은 내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영역 표시 행동입니다. 당신이 바깥에서 온갖 낯선 냄새를 묻히고 돌아왔을 때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에 정체 모를 낙서가 되어 있는 것과 같아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현관문으로 달려나와 당신에게 자신의 냄새를 다시 덧칠함으로써 외부의 잡냄새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나의 냄새로만 이 집사를 코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고양이들에게 이 집사는 임자 있으니 넘보지 마시오라고 선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신이 고양이를 쓰다듬어주는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듯 고양이가 당신에게 몸을 비비는 행위 역시 사랑과 소유욕이 결합된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고양이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인 셈이죠. 8번째, 조금 더 의인화를 해서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일일 업무보고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왕국에 충실한 집사라면 왕국의 주인인 고양이에게 외출 후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고양이는 현관문 앞에서 위험 있는 자세로 당신을 맞이하며 마치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집사, 이제 돌아왔느냐? 오늘 하루 왕국 밖의 정세는 어떠하였는가?
사냥 업무은 성공적이었는가? 나를 위한 조공 간식은 잊지 않고 챙겨왔겠지. 너의 몸에서 나는 낯선 냄새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라. 당신이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모든 과정은 고양이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다른 고양이를 만나 쓰다듬어 주기라도 했다면 그 외도의 흔적은 고양이의 뛰어난 후각에 의해 즉시 발각될 것입니다. 이때 고양이가 당신에게 유난히 앙칼지게 울거나 엉덩이 냄새를 맡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불충을 꾸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당신의 귀가를 반기면서도 동시에 집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감찰하는 엄격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인 동시에 늘 감시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9번째 이유는 서열 확인 및 우위 주장입니다. 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 여러 마리가 함께 살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사는 집에서는 집사가 그 서열 관계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경우 고양이는 자신을 집사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랫사람이 외출했다가 윗사람에게 복귀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네가 감히 나보다 먼저 집에 들어올 수는 없지. 내가 먼저 너를 확인하고 입장을 허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당신보다 먼저 집 안으로 휙 들어가 버리거나 당신의 진로를 막아서며 몸을 부비는 행동은 여긴 내 구역이고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들어오자마자 고양이를 번쩍 안아들거나 귀찮게 한다면 고양이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서열 의식을 존중하여 그들이 먼저 당신을 확인하고 환영의 의식을 치를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고양이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2인자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모든 집사님들이 마음속 깊이 예상하고 계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유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10번째 이유,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배고픔입니다. 네, 그냥 배가 고픈 겁니다. 고양이의 세상은 매우 단순 명료하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밥이 있죠. 당신이 없는 동안 실컷 잠을 자고 일어난 고양이는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아, 슬슬 출출한데. 밥 주는 집사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며 시계를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귀가 시간은 곧 고양이의 저녁 식사 시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애절한 눈빛과 울음소리는 사랑하는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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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밥은 어디 있나? 지금 당장 밥을 대령하라는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요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당신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이나 밥그릇 쪽으로 당신을 이끌고 간다면 이것은 100%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방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져올 음식이라는 결과물을 방해는 것이죠.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고양이의 솔직하고 매력적인 본능입니다. 11번째, 배고픔과 연결되는 파블로프의 고양이 효과입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렸다는 유명한 실험을 했죠. 고양이 역시 이 조건화 학습에 매우 능합니다. 고양이는 집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사건과 곧 맛있는 밥이 나온다는 보상을 완벽하게 연결하여 기억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당신의 귀가는 고양이에게 맛있는 식사를 예고하는 종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양이의 뇌에서는 자동적으로 밥이다 라는 신호가 켜지고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식당 앞에서 오픈 시간을 기다리는 손님과 같은 심리인 셈이죠.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당신 뒤에 나타날 밥그릇을 상상하며 행복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귀가 후 밥을 바로 주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고양이는 마치 약속된 시간에 음식이 나오지 않는 식당에서처럼 큰 소리로 울거나 다리에 매달리며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양이에게 사랑하는 주인이자 걸어 다니는 밥 주는 기계인 셈입니다. 12번째, 이 파블로프의 고양이 효과는 소리에도 적용됩니다.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죠. 당신이 아직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 혹은 주차장에 당신의 자동차가 들어서는 소리만으로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당신의 열쇠 소리,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는 고양이에게 5분 뒤 식사 시작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현관문 앞으로 달려나가 대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마중 나가려는 기특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최고의 VIP 손님을 맞이하는 레스토랑 지배인처럼 가장 먼저 식사를 서빙받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고양이가 이미 완벽한 자세로 앉아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면 소리 다 들었어. 늦었잖아. 빨리 밥부터 내놓으시지 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귀가 소리는 고양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 즉 저녁 식사 교향곡인 셈입니다. 13번째 이유는 고양이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즉 서비스 계약의 이행 촉구입니다. 당신과 고양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고양이는 당신에게 귀여움, 애교, 골골송, 꾹꾹이 등의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대가로 당신 집사은 내게 최상의 식사, 깨끗한 화장실, 안전한 잠자리 등의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이 외출한 시간 동안 고양이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계약에 따라 당신이 할 일을 할 차례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퇴근한 직장 상사에게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입니다라며 서류를 내미는 비서와도 같습니다. 그 업무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언제나 식사 제공이죠. 고양이는 자신의 의무, 귀여움 떨기를 다할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도 당신의 의무 밥 주기를 지체 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울음소리를 키우거나 가구를 긁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와의 동거는 사랑인 동시에 냉정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4번째, 배고픔의 연장선상에서 특별 간식에 대한 기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퇴근길에 고양이를 위한 작은 선물, 예를 들어 추르나 새로운 장난감을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행동을 몇 번 반복했다면 고양이는 당신의 귀가를 랜덤 선물 상자가 도착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꼬리를 살랑이는 것은 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선물을 가져왔을까? 혹시 연어맛 추르 아니면 캣닙 쿠션이라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들고 온 가방이나 쇼핑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냄새를 맡는다면 이것은 100%입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방 안에 든 내용물을 스캔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빈손으로 돌아온 날, 고양이가 유난히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뒤돌아선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 랜덤 선물 상자가 꽝이라서 아쉬운 것뿐이니까요. 당신은 고양이에게 사랑하는 집사이자 매일 밤 선물을 가져다주는 고양이 산타클로스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식사라는 원초적인 본능에서 벗어나 다른 이유들을 살펴볼까요? 15번째 이유는 지루함과 호기심입니다. 아무리 안락한 집이라도 매일 똑같은 공간에만 갇혀 있다면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활동적인 젊은 고양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집 안에서 현관문은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현관문 틈새로는 이웃집의 음식 냄새, 낯선 사람들의 발소리, 바깥의 공기 등 온갖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고양이에게 현관문 앞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실시간 다큐멘터리 채널인 셈입니다.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현관문 앞에 앉아 바깥 세상을 시청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그러다 마침 당신이 귀가하는 특별 방송이 시작되면 당연히 가장 좋은 VIP석에서 관람하고 싶어 하겠죠. 즉, 당신을 기다린다기보다는 하루 중 가장 흥미로운 이벤트가 벌어지는 장소에 자연스럽게 와 있다가 당신과 마주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귀가는 고양이의 지루한 일상에 찾아온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과도 같습니다. 16번째, 호기심의 연장선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입니다. 집고양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바깥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 존재합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새를 구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현관문은 그 미지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고양이는 아주 잠깐이지만 바깥 세상의 풍경과 소리, 냄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은 고양이에게 매우 강렬하고 짜릿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방해는 척하면서 사실은 문이 열린 틈을 타 가출을 시도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고양이들이 집사가 방심한 틈을 타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따라서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을 때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집사 어서 와가 아니라 저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일 수 있습니다. 17번째 이유는 조금 짠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귀가가 하루 중 유일한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집 밖에서 직장 동료,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집 안의 고양이에게는 그런 사회적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고양이의 하루는 대부분 잠, 식사, 그루밍, 그리고 무료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고양이에게 당신의 귀가는 하루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지된 것처럼 흘러가던 고양이의 시간에 유일하게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당신의 등장인 것이죠. 마치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우편 배달선을 기다리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과 기대를 넘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야 비로소 고양이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퇴근 후 피곤하더라도 하루 종일 당신만을 기다렸을 고양이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놀아주고 교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10분은 고양이에게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심리적 건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8번째 이유는 분리불안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집사와 너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나머지 집사가 없으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이런 고양이들에게 당신의 외출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불안하게 울거나 심한 경우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배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초조하게 현관문 앞을 서성이며 오직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경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반가움의 표현이 아니라 제발 빨리 돌아와서 나를 이 불안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유난히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혼자 있을 때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분리불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는 행동을 귀엽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고양이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너무 깊어서 생긴 마음의 병일 수 있으니까요. 19번째, 분리불안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입니다. 고양이는 포식자인 동시에 더 큰 동물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 때문에 고양이의 생존 본능에는 항상 경계심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집 안이 안전하다고 해도 고양이는 천둥소리, 외부의 큰 소음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집사는 고양이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안전지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없는 동안 불안한 상황을 겪었거나 혹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던 고양이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꿈을 꾸다 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듯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인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당신의 존재는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 이상의 신호입니다. 물론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평소에는 독립적이던 고양이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등 과도하게 집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는 본능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심해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집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식욕이 줄거나 화장실 실수를 하거나 구석에 숨는 행동과 함께 당신에게 유난히 매달린다면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 나 지금 너무 아파.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펴봐 줘라는 말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행동 변화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애교가 늘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함께 체크해보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들의 작은 행동 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20가지 진짜 심리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당신의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 앉아있는 것은 순수한 사랑의 아지의 표현일 수도, 밥 내놔라는 엄중한 요구일 수도, 혹은 내 왕국에 들어온 외부인,
신원 확인 좀 하자는 경비원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너무나 단순하며, 때로는 가슴 찡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 작은 털뭉치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들의 하루는 당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되니까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집사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당신처럼 고양이를 사랑하는 다른 집사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널리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이유 중 오늘 나온 것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과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